시골에서 사는 게 힘든 이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은 시골에서 살기 되게 힘드시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고, 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인드셋이 아직도 도시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모드를 바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악 지역을 달리면 차를 이제 오프로드용 차일 경우에 이제 전륜 구동이나 후륜 구동, 그러니까 바퀴를 2개를 돌리는 식으로 이제 평상시 도로를 날 때 그렇게 달리다가 오프로드로 들어가면 4륜 구동으로 모드를 전환하잖아요. 그 지형에 맞게끔 차를 모드를 전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인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드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저 정도 나이부터, 그러니까 50대부터, 왜냐하면 50대, 60대가 시골에 제일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귀농귀촌 인구 중에 50대, 60대가 제일 많은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모드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골 생활이 힘드냐 하면, 우리는 도시에서 어떻게 교육받았냐 하면 우리는 완만 하면 되는 교육을 받았어요. 왓이 뭐냐 하면 맨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 무엇이라는 게 대부분 직업에 관련된 거예요.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도시라고 하는 게 이미 완전하게 생성되어 있는 사이에 우리가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왠지 부품이 된 느낌이야. 회사에 들어가니까 회사의 부품이야. 야, 너는 쓰다 버리는 거야. 이런 표현 우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들도 밑에 사람들을 부품이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도 왠지 내가 부품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빠져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펙 그러잖아요. 너 스펙이 뭐야? 사람한테 스펙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인간적인 거지만 너무나 일상적으로 써요. 스펙이 뭡니까? 이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물건에 대한 뭐 메모리가 뭐고, 뭐 CPU가 뭐고, 액정은 뭘로 돼 있고, 이런 이 제품 구성 표를 갖다가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그냥 스펙이란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왓만 신경 써. 왓. 자격을 갖는 것, 직업을 갖는 거에만 신경 써요. 그리고 그것만 잘해도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게 도시 생활이에요. 왜? 그냥 어른들이 그러죠. 야, 내가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야, 그냥 닥치고 그냥 해. 라고 하죠.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식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하냐? 널 위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공부해. 무조건 이 대학을 가. 무조건 직업을 이걸 해. 거기에 너무 익숙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직업만, 와세만 신경 쓰면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도시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우리를 끼워 맞추면서 살았어야 돼요. 그러면 흔한 말로 스펙만 좋으면 돼요. 내가 쟤보다 스펙이 좋아야 돼요. 왜? 부품이잖아요. 부품의 성능이 좋아야 돼요. 하나의 부품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자격을 뭘로 해요? 시험 같은 걸 봐서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의사시험, 공무원 시험, 대기업 시험, 이런 식의 시험을 봐서 자격을 부여하고 스펙을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스펙의 부품으로 갈아 끼는 거예요. 그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다 쓰면 정년 퇴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람을 내보내죠. 내보낸 부품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내버려진 부품이 어딜 가요? 시골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버려진 부품이 시골에 왔어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시골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에서 왜 힘드냐? 시골은 시스템이 있지만 없는 사회예요. 시골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와세만 신경 쓰는 삶을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Y부터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왜 시골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시골에 살아야 하는가? 부터 정립해야 돼요. 도시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필요 없었으니까. 나는 왜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만 교육받았지. 뭐가 되면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렇게 교육받았지. 한 번도 너는 왜 이곳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시골에 와요. 왜? 도시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왔어요. 근데 올 때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없이 온 거예요. 그리고 늘 왓에만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왓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 식당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카페, 식당 이런 업종은 다 왓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뭘로 먹고 살지,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뭐 해야 될까에만, 뭐 해야 될지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넘버 원이에요. 카페를 엄청 예쁘게 만들어요. 식당을 엄청 예쁘게 만들어요. 그런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Y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너 카페 왜 하니? 그러면 돈 벌려고요. 여러분, 돈 버는 건 Y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건 그냥 당위예요. 당위. 당연히 돈 벌어야죠. 우리는 늘 이런 질문만 해요. 너 뭐 먹고 사냐? 너 뭐 먹고 살래? 도시에선 뭐 먹고 살래만 해결하면 돼요. 왜? 다른 시스템은 다 있으니까. 그리고 뭐 먹고 살래? 그 왓에 해당하는 것만 잘 해결해도 도시에서 살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되니까. 나는 그 시스템에서 그 역할만 하면 되게끔 세팅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시골은 아니에요. 시골에선 내가 뭐 먹고 살까를 생각할 때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해야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시스템이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스템 때문에 시골에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데 지금 시골에 사는 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근본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는가? 그게 없으면 시골에서 살기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제가 항상 어떤 일을 하던 늘 모든 거에 다 적용하는 골든서클 개념이에요.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개념이고,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했어요. 초창기. Why, How, What. Y에서 출발해서 How를 통해서 What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what부터 해서 뭐 할까? 아까 거꾸로 했죠. why, how, what인데 what에 해당하는 게 다 직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식당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why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 지금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술이 음식을 만들 수 있어. 식당을 하자. 얼마나 단순한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을 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why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식당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걸 완벽하게 정립한 다음에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 그리고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았을 때 그게 식당인 경우에 Y부터 시작해서 How를 통해서 What이 식당일 경우에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대입하면 나는 왜 시골에 왔는가? 나는 왜 시골에서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시골에서 살아야 되는가가 생각이 확고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저를 그냥 예를 들게요. 시골에서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나는 시골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과 정원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러면 이걸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민박.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민박과 카페, 정원,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민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Y부터 시작해서 What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그게 뭐냐? 그 Y, How, What이 뭉친 이 모든 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이런 게 전부. 이거의 총체, 총화. 이게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축적되고 시간을 한 곳에 계속 축적하려면 Y라고 하는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이 중심축이 움직이면 거기서 새로 쌓는 거예요. Y는 중심축으로 잡고 있고 거기에서 How가 붙고 What이 붙은 이 전체의 크기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 중에 뭐라도 하나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What부터 고민해요. 당장 뭐 먹고 살지만 고민해요. 왜? 그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한 번도 사람들한테 Y부터 생각해서 What으로 가야 된다고 그 누구도 교육시켜주지 않았어요.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도시 시스템은 효율적이어야 돼요. 거대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Y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제됐단 말이에요. 부품이 생각하면 안 돼요. 부품은 완벽하게 기능해야 돼요. 너는 훌륭한 기능만 하면 되지 네가 왜 이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라고 교육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 와서 Y를 생각하래. 일단 한 번도 안 해본 생각이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기껏 생각하는 Y가 돈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려고요, 잘 살려고요. 그건 Y가 아니라고요. 그냥 결과,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의 크기지, 부의 크기는 결과의 크기, 내가 왓을 통해서 결과로 보상받는 그냥 일종의 보상 체계지, 그게 Y가 될 수 없다고요. 그건 왓의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꾸준히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확고한 Y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축에다가 계속 시간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때 Y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나 요즘 좀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그렇게 고민할 때 다시 한번 Y를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하기로 했지라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Y를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의 Y를 적어놓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Y를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해드렸죠. 철학이 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모든 사람은 철학이 있다. Y가 철학이에요. 근데 보세요. 왓은 눈에 보이죠. 직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만 열중해요. 어떠한 식당이 있어요. 근데 이 식당의 인테리어가, 우리가 흔히 그러죠, 디자인 컨셉이 뭐냐. 근데 대부분 왓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디자인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지금 유행하는 디자인 컨셉, 유명한 거 다 갖다가 만들어요. 요즘 이게 유행이래. 이게 요즘 스타일이래. 여러분 그런 거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망하냐? 그렇게 왓으로 들어왔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Y에서 시작해서 가면 그 식당이 여기서 출발한 나의 이 철학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아웃풋으로의 디자인 컨셉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낯설어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Y에서 출발해서 내 철학에서 출발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철학이 시각화돼서 구체화되는 게 디자인 컨셉이에요. 그런 가게는 오래 갑니다. 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식당을 하는 이유가, 나는 왜 이 식당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 요인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건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 철학, 내 정체성, 그 철학을 때로는 정체성이라고 부르고 철학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숨 쉬고 산다고 정체성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 없이 살고 있어요. 그게 잘못 살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도시에서 그렇게 살라고 계속 교육받았다니까요. 남보다 잘 살라고 의사 되라, 공무원 되라, 대기업 가라 그러지. 부모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왓으로만 살아도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식에게도 그냥 왓이 되게끔, 좋은 부품이 되게끔 교육시켜요. 너는 쟤보다 스펙이 좋아야 돼. 그게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골에 와서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요. 그런데 시골은 좋은 부품을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가 부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정말 외계인이 만든 것 같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갖다 낄 구체적인 물건이, 시스템이 없으면 나는 쓸모없는 거예요. 부품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맞는, 거기에 맞는 스펙을 요구하는 거지. 근데 시골은 그런 부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런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느껴져요. 눈동자에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기력하고 자기 생각이 없고 한 번도 Y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이 사람 시골에서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 사람들에게 Y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일단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지금 내가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꼭 근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의 Y가 뭔가? 나는 왜?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서 사는 의미는 뭔가? 그게 없다면 그걸 찾고 못 찾으면 시골에 살면 안 돼요. 그걸 못 찾으면 살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은 시골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도시는 도시의 방식이 있어요. 저는 도시에서도 훌륭한 부품으로 살았어요. 한때. 근데 시골에 와서 5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그 Y를 찾는데 걸린 시간이 저는 5년이에요. 5년 걸렸어요. 5년. 여러분도 그러니까 Y는 바로 찾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일단 시골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나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골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그래도 시골에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하고 왠지 좀 행복한 것 같아.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왜? 행복하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티면서 Y를 찾아야 돼요. Y를. Y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Y도 만드는 거예요. Y를. 나의 Y를 찾는 게 아니에요. Y가 어디 숨어 있어서 내가 그거를 찾아야지가 아니라 Y를 만드는 거예요. 그 Y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라이프 스타일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팔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막 시골 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팔 라이프 스타일이 없다니까요. 라이프 스타일을 팔려면 시간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쌓는 게 아니라 Y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Y는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Y는 내가 Y도 만드는 거예요. 나의 Y를. 내가 왜 시골에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시골에 살면서 세상에 어떠한 의미를 만들 것인가를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계시 받듯이 나는 시골에 사는 이유가 있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Y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생각이 확장되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먹을 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제가 5년 동안 온갖 노가다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 Y가 없으니까 뭔가 구체적인 왓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저는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요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수없어 해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 버는 게 쉽다 그랬죠.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의 노동력을 팔면 돈을 줍니다. 그게 어려운가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줘요. 그래서 제가 돈 버는 게 쉽다고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일은 엄청 어려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버는 건 너무 쉬워요. 제가 Y를 만들면서 5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 Y를 만드는 시간 동안 온갖 노가다를 하면서 버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1년 만에 찾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멘토가 왜 필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일단 방법을 어느 정도 알려드리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먼저 경험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3년 걸릴 걸 1년 만에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멘토란 그런 거예요. 방향성, 영감, 이런 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런 방식이 있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는 그냥 생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경험치를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건 나의 경험이지 너의 경험이 아니니까 나의 경험을 통해서 너만의 방식을 찾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민박을 권해드릴 때 왜 민박을 권해드리느냐,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